보기 싫어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지수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왜 밀렸는지 알아야지 다음 주 증시에 대한 대비가 되겠죠. 오늘장 함께 해주실 분 절대전략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하락의 원인도 좀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마디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의 부담이 그동안에는 물가로 반영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이어지면서 좀 시장의 하락 압력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는 하락의 원인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뭔가 뭐 기업들의 멘트라든지 뭐 숫자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장에서의 주요 포인트들 압축을 해주시죠. 네, 일단 병목 현상의 여파들이 그동안에는 물가 상승이 커졌다, 레벨 자체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3분기 애플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적에도 좀 부담스러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3분기 매출액을 834억 달러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예상치 847억 달러를 하회한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 팀 쿡 회장이 공급 차질로 인한 잠재적 매출 손실분을 60억 달러로 추정을 했거든요. 여기다가 아마존까지도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매출액 결과를 보여주면서 시장은 그동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진정될 거야, 완화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애플하고 아마존이 시간의 거래에서 애플은 3.5% 그리고 아마존은 4.05%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도 0.64% 이상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최근 코스피 반등을 주도했고 이번 주 상대적 강세를 보여왔던 반도체 업종마저 급락 반전을 하면서 장 초반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장중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매도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IT 쪽, 미국 IT 쪽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국내 경기에 대한 수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원화 약세, 외국인 매도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되면서 오늘은 애플 실적 부진으로 인한 그 원인, 그로 인해서 한국 반도체, IT, 글로벌 전반적인 수출에 대한 민감주들 그리고 외국인 대량 매도가 추대되면서 원화 약세 압력까지 커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장중 낙폭을 확대했고 3천을 지켜내지 못하고 레벨 다운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증시 오르기는 했는데 이것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주요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발표되기 전인 상황이었던 거고 장 네. 마치고 나서 부진한 실적이 나오고 시간에서 밀리면서 결국에는 동시간대에 진행이 됐던 혹은 그때의 여파가 반영되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또 시간 순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다음 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 어떤 게 있나요? 다음 주는 경제지표 발표도 많고 FOMC 결과 뭐 여러 가지들이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1일 날 예정된 한국 10월 수출 데이터 그리고 같은 날 밤에 발표되는 미국 10월 ISM 제조업 지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일에는 11월 FOMC가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테이퍼링이 구체화되고 스케줄이 공개되겠죠. 그리고 5일 주말에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그동안 8월, 9월 달 두 달 연속 고용자 수는 쇼크,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던 데 반해서 실업률은 예상보다 굉장히 낮은 결과를 보여줬던 점에 있어서 아마 다음 주가 11월 초이긴 하지만 향후 증시 흐름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요 일정들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러면 다음 주 체크 포인트에도 이 일정 뭐 FOMC라든지 그 영향 고스란히 반영이 되겠네요. 네, 일단은 한국 수출 같은 경우는 예상만큼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수출 데이터에서 키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수출 데이터가 전월 대비 개선세를 보이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10월 ISM 제조업 지수는 9월 61.1 대비 둔화된 6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0이라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들은 긍정적이지만 헤드라인, 그러니까
숫자로 보여지는 데이터보다 세부 지표들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오늘도 애플 실적 부진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된 데 따른 여파라고 본다면 세부 지표를 통해서 특히 운송 시간 지수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요 데이터를 보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심화되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시작했는지 최악의 상황을 통과했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이 구체화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테이퍼링 속도. 지금 현재로서는 매월 정액 규모로 줄여나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속도가 더 빨라질지 아니면은 더 완화적으로 갈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행 시점 11월에 곧장 시행할지 12월에 시행할지 여부가 좀 중요한데 왜냐면은 시행 시점에 따라서 종료 시점이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11월에 시행될 경우에는 최근 반등세가 좀 조기에 종료되고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될 계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2월에 시행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더 반등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코멘트가 있을지 아마도 금리 인상 시점과 속도에 대한 부담을 좀 더 낮추려고 할 텐데요. 이런 조합들을 잘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좀 밀려나긴 했지만 반등을 이어갈지를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10월 고용 지표 2개월 연속 고용자 수 쇼크, 실업률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상황인데 10월에도 9월보다는 고용자 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수준이 50만 명을 하회하고 있어서 고용 부진은 여전한데 실업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자발적 실업자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의미거든요.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는 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용지표 결과를 보고선 공급망 병목 현상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지표를 통해서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FOMC를 통해서는 테이퍼링 그리고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시점을 좀 가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또 일자리를 구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나비 효과처럼 계속 연결이 돼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기업은 힘들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전략도 보수적으로 좀 세워야 되는 걸까요? 네, 최근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의 흐름들을 보면은 굉장히 순환매 차원에서의 반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 반등이 세게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반도체가 급반등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시장 흐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적인 측면, 특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2021년에 이어 2022년까지 내년까지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물가 상승률은 상향 조정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당분간은 반등 시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는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언제 끝날지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흐름들이 지속될수록 시장의 불안 요인은 더 커지고 변동성 그리고 하방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3,100선 금방 오면은 현금을 좀 늘리자 이렇게 여러 번 경고의 시그널을 주셨는데 여전히 시장 분위기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관점 유지해 주시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